청소부 딸 주제에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기적이야. 시어머니 박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를 꽂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돈도 잘 번다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손가락질을 당하며 서 있는 며느리 설아이. 그녀의 표정엔 더 이상 놀라움조차 없었습니다. 체린이네 집안은 중소기업체라는데 청소부가 뭐니 청소부가. 나도 참 복도 없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명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라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설아이가 민도윤과 결혼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라희야, 빨래 걷었어? 시어머니 박명자의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아닌 집안일 확인. 라희는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 준비는? 오늘 도윤이 회사 사람들 데려온다고 했는데. 라이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명자의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어휴, 너는 정말 답답해. 청소부 집안에서 자란 게 티가 나. 명자가 라이가 차린 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라이는 무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 라이의 아버지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돌아가신 터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만은 사실이었죠. 명자는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라이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왜 너 같은 애를 택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채린이 같은 애가 있는데. 윤채린, 도윤의 대학 후배이자 현재 그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명자는 틈만 나면 채린의 이름을 들먹였죠. 채린이네는 중소기업체 사장 딸이야. 우리 집안 체면에도 어울리고. 라이는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찬물에 담긴 손이 빨갛게 얼어도 겨울철 이른 아침 빨래를 널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퇴근길에 채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채린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모셔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채린아, 어서 와. 라희야, 빨리 차 좀 내와. 라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채린이는 정말 예의 바르네.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 아버지께서 엄하게 키우셨거든요. 집안 예의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라이가 차를 내오자 채린이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언니.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라이는 채린의 눈빛에서 미묘한 우월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는 참 소극적이야. 채린이 같으면 벌써 나서서 이것저것 챙겼을 텐데. 명자의 비교는 그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윤마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라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자는 라이 앞에서 채린을 칭찬하고 라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죠. 너는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제대로 대화를 못하고. 채린이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던데.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나. 라이는 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윤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냥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라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명자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라이가 매일 밤 외조부와 나눴던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다잡고 있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뎌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외조부의 말이 라이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라이의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명자도 도윤도 심지어 시누이들까지 모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뭐라고? 알겠다고? 명자가 되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라이가 울면서 매달리거나 최소한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라이의 반응은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이가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해방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도윤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라이야. 너 진짜로 그럴 거야?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인데. 아니야, 도윤아. 나는 진심이었어.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의 너무도 담담한 반응에 살짝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이의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라이야, 너 정말로. 미안해요, 도윤 씨. 저도 이제 지쳤어요. 라이가 처음으로 도윤 씨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늘 여보라고 불렀던 라이였는데 말이죠.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라이는 정말로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 묶음을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죠. 필요한 부분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명자가 서류를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요구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이의 대답에 명자는 더욱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요구를 하거나 최소한 감정적으로 대응할 텐데 라이는 너무도 비즈니스적이었거든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라이야, 정말 이게 답이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니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라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안도감마저 느껴졌죠. 그럼 짐은 언제 뺄 거야?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순히 나가겠다는 라이의 반응이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라이의 짐은 정말 적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개인적인 서류들이 전부였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고 2년 동안 새로 산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오후 2시 라이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로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명자와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허무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잘 지내세요. 라이가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라이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간 미소라서 명자와 도윤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 너도.
명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내쫓은 건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라이가 집을 나서자 명자와 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결말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라이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평온해 보였을까요?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뭐가 이상해? 원래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 이제 채린이와 정식으로 사귈 수 있고, 명자가 말했지만 그녀 역시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편 집을 나선 라이는 근처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할아버지. 라이입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기를 해오다가 드디어 무대를 내려온 배우 같았죠. 전화를 끊은 라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될 때였거든요. 2년 정말 길었네. 라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뭔가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바로 그때 라이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라이 양,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출근해 주세요. 라이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로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온 이 여자가 실제로는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라이가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일요일, 박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언니,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 친한 교우인 김순덕이 명자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명자가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명자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교우들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시켰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 어머, 정말 그 예쁘던 며느리를. 예쁘긴 뭘 예뻐.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정말 말도 못해.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지. 시어머니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지. 정말 버릇 없어서 말이야. 사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라이는 누구보다 성실히 집안일을 했고 예의도 바르게 지켰어요. 하지만 명자의 입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는커녕 째려보기만 하고 밥도 제때 안 하고 정말 게을러서 말이 안 나와.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순덕이 흥미진진하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참다 못해서 내가 직접 말했지.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당장 나가라고.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라. 하지만 이미 늦었지.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교회에 모인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명자 언니가 참 고생했겠어. 명자는 이런 반응을 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 카페에서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명자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싸가지가 없어. 남편한테도 함부로 하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도 까불까불하고 실제로는 라이가 가장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명자의 입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가계부도 엉망이었어. 어디서 뭘 했는지 영수증도 없고. 어머, 그래? 그럼 혹시 딴 데 쓴 건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수상했어. 명자가 애매하게 말하며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라이는 용돈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아껴가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런 며느리를 왜 이제까지 참았어? 내 같으면 벌써 내쫓았을 텐데. 그러게 말야. 명자 언니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사람들의 반응이 명자가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명자를 동정하고 라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애가 어디 집안 출신이야? 들어보니까 청소부 딸이라던데. 역시 집안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한다고. 명자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서서 라이를 비난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해결됐으니까 다행이네. 도윤이는 어때? 처음엔 좀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후련해하는 것 같아. 역시 젊은 남자는 빨리 잊는다니까. 사실 도윤은 여전히 라이의 마지막 표정이 신경 쓰였지만 명자는 그런 내용은 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모임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 부녀회,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도 명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그 며느리 말야, 정말 버릇이 없었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대꾸를 안 하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과장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이가 도박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또 다른 사람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어요.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정말 문제가 많았나 보네. 역시 집안 교육이 중요해. 청소부 딸이라니. 박 권사님이 참 고생하셨겠어. 그래도 이제 좋은 며느리를 다시 구하실 수 있을 거야. 동네에서 명자의 평판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참을성 있고 현명한 시어머니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라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도 실제로 라이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내가 본 그 며느리는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데? 맞아. 마트에서 보면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명자의 강력한 스토리텔링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거든요.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집안에서는 어떻게 굴었는지 모르잖아. 명자는 이 모든 반응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야. 라이 그 애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 명자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 모든 뒷담화와 소문들이 머지않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라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 후 한성건설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김상무가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발론 컨트리클럽 골프장 개발 프로젝트 총 사업비 1천억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1천억이라는 숫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한성건설로서는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경기도 용인 지역에 18홀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콘도미니엄까지 포함한 대규모 리조트입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신규 그룹이지만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고 완벽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무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H&A 그룹이라는 곳인데 최근에 급성장한 대기업입니다. 특히 신임 총괄이 직접 모든 것을 검토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H&A 그룹. 도윤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요즘 새로 생기는 대기업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이번 프로젝트 팀장은 민도윤 대리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도윤 대리는 지금까지 중소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왔고 이번이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야, 도윤아. 정말 대박이다. 1천억 프로젝트 팀장이라니. 이번에 성공하면 너 승진 확실한 거 아니야? 부럽다, 진짜. 나도 그런 기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도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도윤은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큰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됐어요. 정말?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데? 명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라이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들의 좋은 소식에 기분이 나아졌어요. 1천억 원 규모 골프장 건설이에요. 이번에 잘하면 승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 우리 도윤이가 벌써 그런 큰일을 맡는다고? 정말 자랑스럽다. 명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라이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라이가 있었다면 이 기쁜 순간에도 뭔가 찜찜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어디야? H&A 그룹이라는 대기업이에요. 최근에 급성장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H&A?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저도 그래요. 하지만 자금력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고 예산을 계산하고 일정을 짰어요. 팀장님, 이 골프코스 설계가 정말 까다롭네요. 지형도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엄청 세세해요. 맞아요. 클럽하우스 설계만 봐도 일반적인 골프장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정말 돈을 많이 쏟아붓는 프로젝트네요. 도윤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팀장님, 클라이언트 정보가 별로 없네요. H&A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설립된 회사 같더라. 하지만 자금력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 사실 H&A 그룹에 대한 정보는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간단했고 언론 보도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규모만 봐도 실력 있는 회사임은 분명해 보였죠.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최고의 제안서를 만드는 거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거든. 도윤과 팀원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래, 정말 열심히 했어.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은데? 일주일 후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도윤 대리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H&A 그룹 본사에서 발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연습했어요. 이번에 정말 잘해보자.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라이와 이혼한 후 처음으로 찾아온 큰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점은 맞았지만 자신이 생각한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곧 만나게 될 H&A 그룹의 신임 총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도윤은 H&A 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40층 건물이 압도적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도윤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로비부터가 일반적인 회사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 한성건설 민도윤 대리입니다. 2시 미팅 약속이 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32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여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담당자가 오실 겁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의실에 들어선 도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장관이었어요. 정말 성공한 기업의 위용을 느낄 수 있었죠.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H&O 그룹 기획실장 정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건설 민도윤입니다. 간단한 인사 후 도윤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새가며 준비한 자료들이었어요. 저희 한성건설은 지금까지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아발론 컨트리클럽 프로젝트는 도윤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설계도부터 예산, 일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설명했어요. 정 실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저희 총괄께서 직접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 실장이 나가더니 몇 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곧 총괄께서 오실 겁니다. 참고로 저희 총괄은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검토하시거든요. 도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장급과 이야기했는데 이제 진짜 결정권자를 만나야 했거든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이었어요. 얼굴은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도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죠. 설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H&A 그룹 총괄이사 설아이입니다. 라이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H&A 그룹 총괄이사 설아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이었죠. 어떻게? 라희야, 내가 왜 여기? 도윤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업무 시간에는 서 총괄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라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그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죠. 그럼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성건설이라고 하셨죠? 라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세와 말투에서 완전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도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라이가 자신이 2년 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라이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민도윤 대리님 괜찮으시나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라이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엉망이 되었어요. 준비해온 내용이 머릿속에서 전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럼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라이가 자료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한성건설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주요 프로젝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라면 술술 나올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준비가 덜 되신 건 아닌가요? 1천억 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발표치고는 너무 부실해 보입니다. 라이의 말에 도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라이가 자료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는 도윤을 남겨둔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전문적인 태도였어요. 도윤은 한동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었거든요. H&A, 설아이, 총괄이사,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H&A 그룹 총괄이사 설아이라고 써 있었죠. 그제서야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라이. 집에서 내쫓은 라이. 그 라이가 1천억 규모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윤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명자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동네방네 퍼뜨린 라이에 대한 나쁜 소문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윤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가 아무리 물어봐도 나중에 이야기할게라고만 대답했어요. 이틀 후 금요일 아침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성건설 민도윤 대리님이시죠? H&A 그룹 기획실 정태호입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로 결정됐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충격이 더 컸어요. 그렇습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니요. 저희 총괄께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도윤아, 무슨 전화야? 혹시 좋은 소식? 명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탈락했어요, 어머니. 뭐? 탈락했다고? 왜?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H&O 그룹의 총괄이사가 라이였어요. 뭐라고? 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설아이. 우리가 내쫓은 그 라이가 H&O 그룹의 총괄이사였어요. 1천억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사람이.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말도 안 돼. 그 청소부 딸이 어떻게.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라이는 청소부 딸이 아니었어요. H&A 그룹 상속녀였어요. 명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교회와 동네에서 퍼뜨린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게으르고 버릇없다고, 싸가지 없다고.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윤채린이었어요. 여보세요, 채린아. 오빠 만날 수 있어? 급한 이야기가 있어. 도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채린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채린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오빠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H&A 그룹 프로젝트 탈락했다면서? 그리고 총괄이사가 라이 언니라면서?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 회사에서 다 아는 이야기야. H&A 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아? 거기 총괄이사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야. 채린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런 사람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정말 바보 같아. 채린아, 너도 그때 어머니 편을 들었잖아.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만약 라이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어. 채린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성공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오빠는 이제 완전히 망했잖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라이 언니를 적으로 돌린 사람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H&A 그룹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인데. 채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동네방네 퍼뜨린 소문들. 다 거짓말이었잖아. 이제 그게 다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채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미안해, 오빠. 나는 여기서 내려야겠어. 채린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채린아. 우리가 지금까지 뭘? 오빠가 나를 진짜 사랑했어? 아니면 그냥 편리해서 만난 거 아니야? 채린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채린과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어머니가 좋아하고 자신에게 편리해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채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바뀌었잖아. 망한 남자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 채린아, 제발. 안녕, 오빠. 앞으로 힘들겠지만 잘 지내. 채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라이를 잃고 프로젝트도 잃고 이제 채린마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도윤을 본 명자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채린이도 떠났구나. 네. 아이고, 일을 어쩐다. 라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명자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퍼뜨린 소문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 라이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과라니. 그런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H&A 그룹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민도윤 대리님께 추가 검토 결과 재검토 미팅을 제안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H&A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도윤과 명자의 얼굴이 동시에 밝아졌습니다. 기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그래, 이번엔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회가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위한 덫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주말 내내 도윤과 명자는 월요일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아, 이번엔 정말 정성껏 사과해야 해. 라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아요, 어머니.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명자는 지난 며칠 동안 동네에서 퍼뜨린 소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라이 귀에 들어갔을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도윤은 다시 H&A 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했죠. 민도윤 대리님, 총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라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라이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라이야. 아니, 서 총괄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지난번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부실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라이는 무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걸 알고 나서. 오해요? 라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저희가 총괄님의 진짜 정체를 몰랐어서.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제가 H&A 그룹 총괄이라는 걸 알았다면 잘해주셨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라이의 말에 날카로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평범한 며느리였다면 그런 대우가 당연했다는 건가요? 라이의 질문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라이가 권력자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제가 게으르고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라이가 어머니의 소문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교회에서, 부녀회에서, 동네 모임에서 저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라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도박을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도윤은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희야. 아니, 총괄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라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럼 2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나요? 채린 씨와 바람 피우신 것도 진심이 아니었고요.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도 평범한 며느리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계실까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라이가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사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답이 안 나오시는군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토 결과 한성건설은 저희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라희야, 제발. 그리고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완전히 정리되었고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저는 설아의 총괄입니다.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라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상 연락만 받겠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2년 동안 저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라이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해드리세요. 그동안 퍼뜨리신 소문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성건설에 대해서도 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요. 라희야, 아니 대표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이가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라희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그것만으로도. 라이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부였다면 더 잘해주셨어야죠. 남이었어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프로젝트도 결혼도 미래도. 그리고 이제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윤은 절망 속에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김상무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 대리, 잠깐 이리 와봐. 상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무실에 들어갔습니다. H&A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한성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하더군.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다른 대기업들한테도 우리 회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상무님, 그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너 회사에서 불륜관계 유지하고 있었지? 윤채린 씨와.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날려먹었어. 이런 상황에서 널 계속 둘 수는 없어. 상무님, 제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가. 도윤이 회사를 나서는 길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벌써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큰 손해봤다면서 자기 부인을 함부로 대했다가 망했다던데 그 부인이 대기업 총괄이었다고?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또 안 됐구나.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명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H&A 그룹에서 업계 전체에 우리 회사 신뢰성 문제를 알렸대요. 아마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일을 어쩌지. 명자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자랑스럽게 떠들던 일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법적 조치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퍼뜨린 소문들 때문에. 법적 조치라니. 명예훼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명자 권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명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덕을 비롯한 교회 권사들이 서 있었어요. 언니, 소문 들었어. 라이 씨가 H&A 그룹 총괄이라면서? 그 큰 회사? 명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교회에서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아니라 게으르고 버릇없다고 했잖아. 돈 관리 못한다고도 하고 도박한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으면서.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까지 거짓말에 동조한 셈이 됐잖아. 정말 부끄러워. 순덕아, 내가 잘못했어. 너무 화가 났다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소문 퍼뜨려. 그것도 교회에서. 다른 권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 권사님, 당분간 교회 봉사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 씨한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교회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권사들이 돌아간 후 명자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교회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도 명자를 멀리했고 아파트 주민들도 수군거렸어요. 장을 보러 나가기도 눈치가 보였죠. 저 집 며느리가 대기업 총괄이었다면서 그런 사람을 내쫓고 거짓말까지 퍼뜨렸다니. 정말 어이없네. 금덩이를 차버린 격이네. 한편 라인은 아발론 컨트리클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우수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H&A 그룹 회장실에서 외조부가 라이를 만났습니다. 고생했다, 라이야. 2년 정말 힘들었을 거야.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진짜 내 자리로 돌아올 때가 됐구나. 네. 이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요. 라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지 말해봐라. 민도윤 씨 취업 문제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니까요. 회장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물론이에요. 그건 정정되어야 해요. 한 달 후 도윤은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의 배려 덕분이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명자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라이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들이 모두 밝혀진 후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라이한테 편지라도 써서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편지를 써봤자 받아주겠니? 모르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후 라이에게서 간단한 답장이 왔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라이가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몇 년 후 라이는 H&A 그룹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경영자로 알려졌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라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제 인생을 제가 살아가는 지금이 말이에요. 2년간의 억울함과 분노는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라이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